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면요. 제가 금투세를 지금 꼭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듣는 논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세 정의, 그러니까 소득 있기 때문에 세금 있어야 된다. 왜 돈 벌었는데 세금 안 내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왕 2020년에 이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알겠어요. 그 두 개는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 그러니까 이게 도입되는 게 우리 경제에는 무슨 도움이 되냐? 어떠한 순기능이 있고 우리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우리 환율이든 뭐 무역이나 경제든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으세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요, 그 경제적인 긍정 효과가 예상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정의감만 가지고 저는 세금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고, 특히 우리 주식시장처럼 아직도 개도국 증시로 후진적인 증시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그게 맞는 의사결정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서 우리 박성택 실장이 한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 반론은 이재용 의원님께서 이재용 찬성이시잖아요. 좀 반론할 게 없고 너무 찬성. 예. 기회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 연찬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타강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예.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들으면은 예. 지금 모든 걸 다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거래세와 이제 그 금투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관행이라고 따질지 왜 처음에 그런 제도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비판과 거기에 대한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 시장이 우리 주식 시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곳입니다.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거를 좀 거리를 두게끔 하는 그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체급이 좋아질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세금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도 뭐 정의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우리 박성태 소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왜 한 발자국 안 물러서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데 이것도 국민이 원하면은 그거 충분히 저는 들어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소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금투세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 아니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인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편이고요. 저는 사람을 지지하지 정당을 무작정 막 지지하고 쉴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 할 거 없이 다 비판할 의견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이소영 의원을 보여준다고 제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진짜 금투세가 과열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 회담에서도 그렇고 금투세를 밀어붙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나올 텐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고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특정 정당 막 지지하고 뭐 쉴드 치고 이러지 마시고 누가 이 주식판에서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옳지 않은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지지하는 영상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요즘 그 금투세 문제 일타 강사가 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은 유해 입장이시잖아요. 이제 금투세 도로 포장도 안 하고 통행료 받겠다는 얘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예는 맞는데 지금 시행 예정인 법을 뭐 1, 2년 유예하는 거는 전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하고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재도입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정확한 입장이고요. 그 이제 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됐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가 꼭 국민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령 황무지를 열심히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한테 꼭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그거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예스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수 확보에 도움이 돼야죠. 그걸로 세수 확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꼭 세수 확보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긍정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 행위에 개입하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경제적 유인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억제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거나 촉진하고 장려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린다거나 이제 하는 게 그런 예인 거죠. 예. 그럼 이제 금투세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반 상황에 비추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는 세수 확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금투세가 사실 이제 이 수익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불안정한 세금인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정부나 뭐 여러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세수는 한 1년에 1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거를 잠재하기 위해서 깎아주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5년 1월부터 금투세는 도입이 되지만 거래세는 코스피의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0이 됩니다. 농특세를 제외하고 0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로 인해서 잃는 세수가 더 많습니다. 얼마죠? 뭐 원래 이제 거래세가 한 연간 9조 정도 되는데요. 아하, 이제 뭐 코스닥, 코스피 뭐 이런 것들 나누면 0은 아니라 하더라도 9조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그렇겠네요.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뭐 우리 당의 어떤 뭐 의원님이 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법안에 따르면 임광현 의원님. 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ISA에서 예. 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늘리겠다. 예. 이거 아직 제가 이제 뭐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는 계산해 보기 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지금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해 보면은 전체적인 세수를 늘리는 거에는 지금 크게 그것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국회든 정부든 네. 대한민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국내 주식 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요. 일단 국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상황 굉장히 안 좋은데 네. 17년째 2,000대의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 부를 창출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거나 해외 주식 시장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요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용이해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 경제적인 긍정 효과가 생기지만 그 돈이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여기에서 자산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모두가 불행해지고 해외 주식 시장으로 가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점이 없고 오히려 환율 같은 데에는 악영향 미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세금 도입이 과연 우리 주식 시장에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라는 거는 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타 강사 이소영 의원께서 이제 금투세 유예 왜 본인이 하고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금투세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죠. 근데 이제 어떤 미래적으로 주식으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이거 희망을 꺾는 제도 아니냐 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오히려 또 이소영 의원님처럼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세수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상황인데 이재영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뭐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 이소영 의원님께서 금투세 폐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진영 논리로만 보면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보통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이제 뭐 세금 낮추려고 했을 때 부자 감세의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게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인데 이 금투세만큼은 폐지를 해야 돼. 유예도 아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하다. 저쪽 진영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를 좀 과감하게 어찌 보면 용기 있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입장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 그건 해서는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도 지금은 저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금투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차익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차익에 대한 돈을 내게 되면은 그러면 어찌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시장이 큰 해외 시장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게다가 우리 젊은 층들 특히 뭐 부동산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부동산에 아직까지는 돈을 태울 수 없는 정도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예하거나 유예가 아니고 우리는 뭐 폐지가 맞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영상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 회담했을 때 그때 했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교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자 우리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의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계좌 이걸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하면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금투세가 목적이 아니래요. 금투세가 목적이 아니래요. 금투세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이 다 금투세를 적용한다고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고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된대요.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된대.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비정상인 국내 시장을 말했는데 비정상인 국내 시장을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진짜 더 비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금투세를 도입하면 더 비정상이에요. 이걸 왜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선진국들이 한다고 우리도 한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요. 금융 선진국 있잖아요. 금융 선진국. 이 나라는 주주 보호 정책 엄청나요. 미국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미국은 주주 보호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기업에서는 주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쇠고랑 차요. 소송 엄청 당하고 개인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단체 소송하고 소송의 나라잖아요. 소송의 나라. 주주를 위한 정책을 안 하잖아요. 법원에서 주주 편을 들어줘요. 주주편 법원에서 주주편을 들어준다고요. 이게 기본으로 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된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통행료부터 먼저 받는 게 아니라요. 통행료부터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도로부터 이쁘게 깔고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고요. 통행료를. 이소영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도로부터 깔고 통행료를 받아야지. 왜 도로도 안 깔고 통행료를 받을 생각을 하냐고 비판을 합니다. 이소은 의원이. 이게 맞아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이 금투세는 이거 상법 개정을 먼저 해야죠. 상법 개정. 주주들을 위한 보호 정책을 먼저 해야 돼요. 주주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기업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주주 환원 제도도 해야 되고 주주 보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자꾸 이 금투세 법 보완하려고 막 IS 계좌 세금 혜택 이런 거 막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 세금 혜택이 아니라 미국 시장 해외 주식 세금 혜택이에요. 3천만 원. 아니 저는 민주당이 이게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편이에요? 우리 개인 주식 투자자 국내 시장 이거 편을 들어야지. 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왜 자꾸 미국 편을 이상하게 막 미국의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주식을.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를 왜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왜 인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소영 의원이 진짜 올바른 말을 했거든요. 상법 개정을 말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라고요. 이거부터 하면은 나중에 가서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오르면 그때 금투세를 도입을 하라고요. 금투세 세금 소득이 있는 곳 세금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소영 의원께서 말씀하잖아요. 반박을 해보라고. 자기가 처음에 말한 이 처음 영상 있죠. 이 처음 영상을 보고 반박을 제발 해봐라. 금투세가 우리나라의 경제 효과에 뭐가 있냐.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냐. 이거를 반박을 해보라는데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해서 했던 거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금투세 진짜 문제가 많은 정책이에요. 금투세가.